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 내비게이션 정한입니다. 오늘은 따뜻한 봄날 3월 둘째 주 월요일 야외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쪽에 있는 개나리가 머금고 저 담 밑에 있는 수선화가 꽃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보면 매화꽃이 활짝 피고 그 다음에 자두꽃, 복숭아꽃들이 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물이 생동하는 봄날 이렇게 밖에서 촬영을 하니 매우 기분이 상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리는 따사로운 햇빛이 너무나 싱그럽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학습의 전략에 대해서 현재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업 활용, 그 다음에 메타인지가 무엇인지 등 쭉 알아보았습니다. 메타인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가, 자기가 알고 있는 것,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아는 겁니다. 영어로는 think beyond think, 생각 넘어 생각, 자기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처럼 학습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내가 학습한 것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테스팅하는 건데, 그 부분 속에서 내가 무엇을 모르고 무엇을 아는지를 구분해서 모르는 부분에 정확한 재인지 과정을 거쳐서 학습이 내 것이 됐을 때 그 성과는 극대화되고 학습의 전력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경우 우리 학생들은 수업을 듣거나 혹은 책을 읽고 혹은 문제를 풀고 숙제를 했으면 이제 공부 다 했어요 라고 생각하곤 하고, 부모님한테도 선생님한테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불완전한 학습입니다. 자신이 습득한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그 부분을 남에게 표현하고 말로 하고 그다음에 글씨로 쓰거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부분이 예스다 한다면 학습이 제대로 됐지만, 대부분의 경우 글로 표현하거나 말로 할 때 버벅거립니다. 제대로 학습이 안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학습 시 메타인드가 작동이 돼야 됩니다. 무엇을 모르는가, 이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 자체가 상위 0.1% 혹은 1%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 현재 본인이 갖고 있는 학습력에 관계없이 이런 메타인지가 향상되고 메타인지가 형성되면 누구나 간에 완전 학습을 하고 본인이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완벽하니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시험에서는 100점을 항상 맞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론상으로. 물론 실수로 한두 개 틀릴 수는 있겠지요. 이처럼 메타인지는 참으로 학습 성과를 가져오는 큰 무기이며, 이것을 꾸준히 메타인지를 이렇게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또한 실천을 한다면 그 성과가 얼마나 큰지는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메타인지를 어떻게 해서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지금부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도표를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메타인지 향상법에서 첫 번째는 자기 평가를 생활화해야 됩니다. 자기 평가를 늘 하면 메타인지 능력이 신장이 됩니다. 빨간 글씨로 써졌습니다. 실험 결과 우리 학생들은 기억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 평가를 늘 해야 되는데 자기 평가를 매우 하기 싫어하고 재학습을 선호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대체적으로 우리 학생들은 자신의 기억 강화를 위해 재학습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재학습을 하게 되면 자기 평가를 통해 자기 실력을 이렇게 실력이 나타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75점밖에 못 맞았다 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야? 이런 스트레스. 그냥 하나 평가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말로 하고 그냥 글로 쓰면서 이렇게 학습을 했을 때는 내가 복습을 충실히 했다 하면서 무척 스트레스를 덜 받고 쉽게 적응하기 때문에 자기 평가보다는 재학습을 선호한다고 실험 결과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재학습은 어떻게 보면 쉽게 기억하려고 했기에 평가를 하는 것보다는 학습하는 것을 훨씬 쉽게 망각한다. 학습의 대원적인 어렵게 자기 것을 만들었을 때 오래 기억한다는 것에 반대의 결과가 나온 거죠. 아무튼 좀 쉽게 했기 때문에 또 쉽게 망각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와 반면에 자기평가는 평가를 통해 틀리는 것이 나오면 다시 원리를 점검해보고 이해하고 암기를 이렇게 재인식하면서 스트레스는 받고 학습 동기도 약간 틀어지지만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잘 잊혀지지 않는다. 잘 까먹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평가를 통해 자신의 실제 실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피드백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연습 문제를 풀어보거나 내용을 요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보는 그런 걸 통해서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제대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서 알고 모르고 하는 것을 구분하고 틀린 것을 철저히 자기 학습하면 학습 효과도 높아지고 메타인지도 매우 신장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기본이 반복될 때 올바른 학습 태도, 습관이 양성되고 이는 마치 우리 자전거를 처음에 배울 때처럼 무한한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자전거가 넘어지지만 기본이 딱 잡혔을 때는 완전한 학습이 된 겁니다. 메타인지가 신장되고 늘 생각하는 학습, 몸이 길정 후 학습 효과가 극대화돼서 폭풍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학급에서 20등 정도 하는 아이가 1, 2등까지 올라오는 폭풍 성장이 되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원을 학생들이 한두 개씩 다니는데 학원 강사에게 수업을 받는 수동적인 학습 시간, 또 선생님한테 수업을만 듣는 이런 것들은 매우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거의 강사의 의존도가 높아 자기 자신은 스스로 학습을 했다고 하지만 그 부분을 실제로 문제를 확인하거나 남에게 설명해 보면 결코 그런 과정이 없었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습득된 지식은 쉽게 까먹고 자기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가 메타인지 능력이 낮다고 말할 수 있고 학습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말할 수 있어요. 결국에 자기 학습을 통해서 알고 모르고 자기가 자기 셀프 테스트를 했을 때 인지 능력이 강해진다. 메타인지 강해지고 학습 능력이 높아진다. 이것은 매우 유의미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조절 능력을, 자기 자신을 컨트롤 능력을 가지면 메타인지도 또한 신장이 됩니다.
좋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고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고 항상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싶은 접근 동기가 이렇게 있었을 때 오래 지속한 힘이 생기면서 메타인지가 신장이 됩니다. 심리적인 자기 안정감 혹은 자기 컨트롤 능력이 있었을 때 메타인지도 신장되는 것입니다. 자기 조절 능력은 전두엽의 이성의 영역이 자신의 편도체에서 작동하는 자신의 감정에 관계없이 전두엽의 조절 능력으로 해서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학업을 항상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조절 능력이 있었을 때 감정이 흔들려도 그 부분을 조절하고 학습으로 집중을 시킬 수가 있다. 세 번째는 인지 과정이나 학습 전략을 정확히 알고 실천하는 메타인지는 높아진다. 기억 과정이 어떻게 생겼는가? 기억 과정은 입력이 되고 저장이 되고 저장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다시 끄집어내서 표현을 해보고 말로 해보고 설명해보고 이런 과정이 진정한 의미에서 장기 기억화된다. 이게 인지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과정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학습 전략도 이런 메타인지 전략이 얼마나 학습 전략이 중요하고 수업 활용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와 같은 학습 전략을 정확히 알고 실천하면 메타인지는 자동적으로 저절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지각이나 상상, 추리, 판단 이런 모든 형태 저하활동도 인지 작용이 이루어진 과정을 우리는 인지 과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인지 과정이나 또한 학습 전략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실천해도 학습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메타인지가 높아진다. 마지막으로 명상 등의 정신 이완법이 메타인지를 신장시킨다. 명상이나 이런 복식호흡 등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들은 우리 뇌파를 알파파 상태로 유지하면서 차분하고 편안한 상태가 됐을 때 메타인지를 이가 또한 신장이 되는 겁니다. 학습하고자 준비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서 얘기한 자기 조절 능력하고 비슷한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압박감, 스트레스가 줄어지고 늘 자기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긍정적이 되며 불안감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혹은 인지하는 방법이 달라요. 공부도 잘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히 온전하게 바라보고 사랑할 줄 알고 또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는 것이 또한 메타인지를 높여주기도 합니다. 오늘은 메타인지 향상 전략의 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특히 자기평가를 생활화했을 때 메타인지가 올라가며 성적 향상이 뚜렷하게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늘 자기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감정 컨트롤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인성 파트에서 얘기했던 STC 훈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항상 행동하기 앞에서 stop, 그리고 T, think,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게 나에게 도움이 된가, 어떤 게 좋은 선택인가, 그리고 choose, 좋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조절 능력이 더 함양되고 그 조절 능력은 감정이 아무리 흔들려도 편도체가 요동을 치더라도 전두엽의 이성 능력으로 그것을 컨트롤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감정 다스리는 게 결국에는
메타인지를 향상하고 환경 향상의 지름길이다. 그리고 우리가 인지해가는 과정이나 학습 전략 이런 것들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도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업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래서 인출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학습 전략이 얼마나 우리에게 학습 성과를 가져다 준지를 알고 그 내용을 실천하는가. 수업의 4단계를 정확히 알고 실천했을 때 그 학습 성취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실천해도 메타인지가 항상 편안한 이완 상태가 됐을 때 메타인지가 높아진다. 그런 것을 오늘 공부했습니다.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 2시간에 걸쳐서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메타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학습 전략의 다음 얘기들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수고하셨습니다.